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팩트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임직원들의 군기를 바짝 잡았다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대급 실적이 터졌거든요. 도대체 1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과연 우리 개미들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는 20만 원을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의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보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시장 대응 방법까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팩트체크 들어가 봅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1분기 매출은 133조 원, 영업이익은 무려 57조 2천억 원이었어요. 불과 1년 전인 작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755%나 폭등한 엄청난 수치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년 내내 전 세계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들인 전체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단 3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농사를 다 짓고도 13조 원을 더 벌어들인 거죠. 과거 반도체 최고 호황기라 불리던 2018년 한 해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을 단 한 분기 만에 싹쓸이한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폭발하는 걸까요? 바로 인공지능, AI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AI의 트렌드가 똑똑해지기 위한 학습 단계에서 이제는 우리가 묻는 말에 실시간으로 대답하는 추론 단계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추론을 끊김없이 해내려면 빠르고 용량이 큰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전체 물량의 60%나 쫙쫙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당연히 반도체 가격도 무섭게 뛰고 이게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이익으로 쌓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메모리 패권 전쟁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바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HBM 시장의 1등은 SK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는 수율이 검증된 기존 기술을 유지하며 불량품 없이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방패 전략을 펴고 있어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거죠. 반면 1등 자리를 뺏어오려는 삼성은 판을 뒤집기 위해 아주 날카로운 창을 꺼내들었어요. 경쟁사보다 한 단계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HBM4를 만들어 올해 2월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에 돌입한 거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삼성의 속공 전략에 점차 매료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잖아요. 삼성전자 내부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면 조금 뼈아픈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거든요. 이른바 내부 전이 가격의 역설이라는 게 발생하고 말았어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의 DX 부문은 갤럭시 신제품을 열심히 팔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갤럭시에 들어가는 삼성 메모리 반도체 부품 가격이 시장 호황 때문에 너무 비싸져 버린 거예요. 같은 식구끼리 내부에서 거래하더라도 철저하게 시장 가격을 쳐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오른쪽 주머니는 돈이 넘쳐나는데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만드는 왼쪽 주머니는 부품값이 비싸져서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익이 급감해버린 상황인 거죠. 반도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건 고맙지만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드는 아주 무거운 딜레마를 떠안게 된 셈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면 반도체의 폭발적인 흑자가 완제품 부분의 부진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다는 게 이번 1분기 실적의 본질이에요. 이제 우리는 표면적인 숫자의 이면을 확인했으니 주식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 근처를 맴돌고 있잖아요. 이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억적적인 지표로 먼저 따져보죠. 올해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주당 순자산 가치, 즉 BPS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BPR은 약 2.2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에는 BPR을 2.5배에서 최고 3배까지도 높게 평가받았던 걸 감안하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실적 발표 직후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어요. IM증권은 28만 원, 유진투자증권은 21만 원,
상상인증권은 25만 원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가장 파격적인 전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B증권이 내놓은 시나리오예요.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무려 36만 원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제시했어요. 도대체 어떤 논리와 근거로 이렇게 높은 숫자를 불렀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보죠. KB증권은 삼성전자가 내년, 그러니까 2027년엔 영업이익 488조 원을 달성해서 명실상부한 전 세계 1위 기업이 등극할 거라고 분석했어요. 지금 글로벌 1위 이익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잖아요. 이익의 얼제적 규모면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아주 과감한 예측인 거죠. 실제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두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차이는 겨우 30조 원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둘 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받는 시가총액은 어떨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놀랍게도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엔비디아 시가총액의 불과 19% 수준밖에 안 되고요.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의 TSMC와 비교해도 57%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실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주가가 정말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글로벌 기관들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아요. 물론 주식시장엔 100%가 없으니까 무조건 30만 원을 갑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글로벌 거시 경제의 변동성이나 환율 이슈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니까요. 하지만 탄탄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지금 하방은 막혀있고 위로 꽤 열려있는 유연한 투자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1분기 폭발적인 실적 분석과 주가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메리츠 증권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거시 분석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올라탄 이 거대한 반도체 호황 사이클은 고작 확장의 중반부인 미드 사이클에 진입했을 뿐이라고 해요. 진짜 실적이 폭발하는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출렁임이나 조정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구글 같은 빅테크의 HBM4 물량을 얼마나 빼앗아 오는지 지속적으로 뉴스를 트래킹하시면서 여유롭고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투자를 그저 운에만 맡기시나요?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경제의 이면을 가장 쉽고 편안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